여러분들의 고막을 두드리러 온 고막남친 폴킴입니다. 소중한 건 잃고 싶지 않았어 이 오랜 시간 동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남은 밤가기 스페셜 편 스페셜 MC를 맡게 된 김태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분은요, 이 시대의 고막남친의 대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막남친 노래하는 폴킴 씨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막을 두드리러 온 고막남친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폴킴 씨는 제가 직접 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남은 밤가기 MC를 하시다가 이제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늘 진행을 했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남의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형의 남은 밤가기 소개하자면요, 이렇게 저희가 밤을 준비를 했거든요. 밤을 까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까고 싶은 뒷담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즐겁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님도 까도 되나요? 저를요?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새 앨범이 나온다고요? 네, 이번에 나온 저의 앨범 Sincerely Yours라는 앨범은요, 제가 벌써 데뷔 1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저의 앨범 Sincerely Yours는 이 곡들은 제가 비록 부르고 제가 만들었지만 이 노래들은 결국에 리스너분들, 여러분들의 소유물이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만들었던, 그리고 추억하고 싶은 어떤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답으로 이 노래를 꼭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전에 발매되었던 저의 노래들을 또 지금의 저의 목소리 그리고 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들려드리는 곡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저희 콘서트에 예전에 와보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난 기억해라는 또 새로운 신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녹음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곡에 질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곡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은 녹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작업을 하고 또 믹스 마스터까지 하는데 거의 반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훨씬 적은 수의 곡에서 시작해서 이 곡도 하고 싶다, 이 곡도 하자 이러면서 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대략 30곡 정도가 됐는데 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앨범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 그리고 또 저의 지금 모습 상황으로 이 노래들을 다시 들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분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예전에 녹음하거나 작업할 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의 모습들이 좀 부끄럽거나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가 드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담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버전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앨범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거 밤을 좀 까면서 해볼게요. 난 기억해라는 곡은요, 굉장히 제가 작곡한 지 오래된 곡입니다. 데뷔하기 전부터 이미 써놨던 곡이에요. 초록빛이라는 노래를 쓸 때랑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을 제가 저녁 한 9시부터 새벽까지 제가 거기를 쓸 수 있게끔 대여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연습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만들었던 곡이 초록빛 그리고 난 기억해 이런 곡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곡이고요. 이 노래를 조금 더 잘 익혀두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가 김치를 숙성하듯이 제 안에서 이 노래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했고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 노래라고 생각하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저는 사실 저의 오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만남과 이별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별들, 친구들과의 헤어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 이런 감정들과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과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추억을 또 되살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웠던 마음들을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곡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도 좋지만 친구들 그리고 혹은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곡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나는 기억해라는 곡은 팬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곡인가요? 저의 콘서트에서 예전에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오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공연에 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하다면 폴킴 콘서트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1년 당시 부르셨을 때랑 지금 나오는 앨범 난 기억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폴킴의 노래들은 전반적으로 덤덤한 감성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그 덤덤함과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동시에 제가 잘 담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듭니다. 그럼 이번에 앨범이 LP로도 나오나요? LP 할 말이 많거든요. LP 준비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LP를 이렇게 냈던 적이 처음이 아닌데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LP 세계에 또 새로운 시야가 생긴 것 같아요. 이 LP라는 게 그냥 디지털 음원을 이렇게 LP로 찍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빨리 LP를 준비를 하고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늦춰지게 됐어요. 그것도 지금 최근에 알게 된 일이라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왕 하는 LP 10주년 LP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발매를 조금 더 늦추게 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이 거의 대략 30곡 정도 되는데 LP에는 30곡을 전부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곡이 너무 많아지면 음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질을 저는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LP로 총 16곡을 담게 되었습니다. 네. 본인이 LP 제작에 다 관여하셨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10주년 기념으로 뭔가를 하자에서부터 이미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그렇고 들어가는 내용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린 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들어가는 어떤 내용물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했었고 그런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잘 담기 위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앨범 소개글도 직접 썼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번 앨범 자체가 Sincerely Yours라는 주제인데 한국말로 하면 친애하는 당신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의 소개글을 조금 써보고 싶었고요. 예전에는 어떤 곡의 소개, 이런 곡이에요, 많이 들어봐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 저의 고마운 마음과 또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읽어보시고 잘 전달이 됐나요? 그럼 이번 LP에는 LP만 들어있나요? 아니면 다른 새로운 것들도 들어있나요?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조금 무성해 보이지 않을까, 무성의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잖아요. 우표를 넣었는데 우표를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표 모양의 스티커를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우표 제작하는 게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작업이. 근데 10주년인데 내가 스티커로 퉁쳐서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우표를 넣었습니다. 실제 우표도 넣었고 이번에는 스티커도 들어가고
추억, 난 기억해라는 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억이 또 담겨 있는 그런 곡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진이 이렇게 필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억을 되새김하듯이 볼 수 있는 필름지까지 들어있습니다. 우표가 있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바로 엽서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엽서에다가 그 우표를 가지고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폴킴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많이 참여하셨네요. 그럼 혹시 이번에 굿즈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이 굿즈가요 또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굿즈가 왜냐하면은 굿즈 역시도 또 인형들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상상하는 대로 그대로 구현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굿즈의 종류가 5가지가 넘어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이 하자고 얘기를 주시긴 했었는데 선택과 집중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중간에 제작을 하려고 샘플을 넣다가 취소가 된 굿즈들도 좀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단가가 맞지 않는 제품들도 있었고, 이게 욕심내서 사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싼 물건을 또 여러분들께 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해 버렸습니다. 네. 펄금씨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밤 빨리 까세요. 네. 저도 지금 힘들게 까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제 데뷔 10주년을 넘어서 11주년을 맞이했어요. 박수!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폴킴님 10주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10주년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폴킴의 지난 10년은 어땠나요?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바쁘게 살았기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폴킴이 좀 노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폴킴은 진짜 바빴어요. 매일 녹음실 가고 매일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작업하고 너무 바빴어요. 아마 다른 많은 가수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셨겠죠. 그럼 10주년을 맞이한 기분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저의 생일날도 특별하게 어떤 감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냥 또 하루의 생일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생일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나의 생일을 더 특별하게 여겨버리면 나의 일상이 덜 특별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 인프제 같은 생각이라고요?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의 생일이라든지 혹은 저의 가장 기쁘고 축하해야 될 날들을 제가 만끽하지 못했더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의 하루하루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날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즐기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저의 생일날 저의 전 재산을 써서 뭐 생일 파티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건강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난 기억해가 1등을 한다면 어떻게 이 기분을 만끽하실 건가요? 저희 회사 분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저희 회사 분들하고 그리고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폴킴 팬분들 몇 명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 어떤 행사장에서 페스티벌에서 어떤 팬분이 캠핑을 가자 그랬었거든요. 캠핑을 가볼까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본인이 아이라는 걸 까먹지 마세요. 활동했던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순간을 말해주세요. 모르겠고 이 밤이 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밤 너무 안 까져요. 이 밤 누가 쪘어요, 태영씨?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밤을 찔 때 이 흠을 깊게 넣었어야 되는데 칼집을 깊게 못 넣었어요. 정말 저도 지금 너무 손이 아프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순간을 하나 하라고 하신다면 저의 첫 미니 앨범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제 나온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스트리밍을 하면서 지하에 있는 헬스장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길에 햇빛이 그 계단으로
내리쬐고 있었고 기분이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앨범을 누가 들어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감정으로 제 노래를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폴킴 씨가 꼽은 폴킴의 베스트 3곡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통 말하는 게 사랑하는 당신께, 제 노래 중에 사랑하는 당신께라는 곡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번 앨범 Sincerely Yours 앨범 작업하면서 사랑하는 당신께 그리고 이별 이렇게 두 곡이 너무 감동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별도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부르니까 뉴데이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뉴데이도 좋고 뭔가 뉴데이를 제가 들으면 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우리 팬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치 꼭 우리 포릴러 팬송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해서 뉴데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가장 부르기 어려운 곡은 뭐가 있죠? 가장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아니면 이번 녹음하면서 이 노래 좀 어렵다 했던 곡. 이번 앨범의 첫 녹음이 초록빛이었어요. 저는 제가 목소리가 바뀌고 또 노래를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져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게 부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예전하고 똑같이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지 않다는 것, 그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녹음을 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거의 그 첫 번째 벌스를 2시간을 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절을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 2절은 또 금방 불러줬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으셨네요. 네.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힘들게 작업했습니다. 또 듣자 하니까 앨범도 나왔는데 콘서트를 언제 하냐. 지금 팬분들이 성화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혹시 이번 콘서트 언제 하시나요? 저도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직접 티켓팅을 하실 생각을 안 하시네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좀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우세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제가 이제 공연 계획을 이미 오픈한 뒤일 것 같은데 이번엔 제가 또 다른 나라 해외에 있는 포릴러 분들도 만나기 위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연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3나라에서 하게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오사카 이렇게 하고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태국은 방콕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서울입니다. 공연 횟수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번에는 또 글로벌하게 하시는구나.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전에 팬분들께 질문을 먼저 받아봤어요. 저희가 키워드별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팬분들이 그동안 궁금한 게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먼저 폴킴의 관심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폴킴의 최애는? 제가 요즘에 위키드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최애는 글린다 앤 엘파바. 그러면 폴킴 씨는 요즘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무조건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요. 약간 웃길 수 있는데 그런 막 다이어트용 샐러드가 아니고요. 정말 배부르게 먹는 샐러드 있죠. 그리고 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고 빵도 종류별로. 샐러드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두부랑 버섯을 구워서 올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좀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으신 분들은 이거를 오랫동안 수분을 날리면 이렇게 쫀득쫀득해지거든요. 그래서 두부 버섯 올리고 한창 여름에는 가지를 구워서 올렸어요. 제가 가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겨울 가지는 껍질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는 안 먹고 버섯이랑 올리고 있고 그때그때 과일 있는 거 과일 사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폴킴 씨 평소 쉴 때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 넷플릭스 사실 넷플릭스를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넷플릭스 진짜 많이 봐요. 맞아요. 폴킴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뭔가요? 봄, 가을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겨울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눈도 좋아하고 또 여름에 해변가 가는 것도 사실 좋아해서 여름도 좋아하긴 하지만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더운 것도 싫고요. 너무 추운 것도 싫어서 저는 봄, 가을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책을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작가님이 또 노벨 문학상을 타셨잖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한 4권인가를 샀어요. 근데 아직 10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추천합니다. 우울하거나 속상할 때 먹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저의 힐링 푸드는 무두부 조림이에요. 아, 무를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뭐 무조림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입맛이 또 바뀌는 것 같은 게 무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여행했던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 어디가 있을까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너무 아름다웠어요. 처음에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처음 딱 보자마자 믿기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폴킴 씨 하면 동안의 아이콘이잖아요. 폴킴 씨만의 피부 관리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제가 피부가 저는 원래 타고나기가 이렇게 문제가 없는 피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피부가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스케줄상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피부에 제일 좋은 것은 수면의 질, 일찍 자는 거, 그리고 저녁 늦게 뭘 먹지 않는 거. 자,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샤워하고 난 후에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샤워를 하고 나면 거울이 안 보여요. 거울에 습기가 차서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이렇게 한번 닦으면 닦자마자 바로 또 습기가 껴서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저는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 그치만 있다. 본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저는 눈썹 숱이 좀 많은 편이에요. 모양이 예뻐서 이제 눈썹 그려주시는 선생님들이 눈썹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눈썹이 좀 예쁜 것 같고, 저는 귀가 또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귀가 또 이렇게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또 제 얼굴의 매력 포인트는 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폴킴님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가사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팬분들이 폴킴님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가요? 심오한 질문인데요. 저는 건강인 것 같아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그리고 건강한 행복.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고, 정신이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수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행복의 기준을 저 안에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또 심지어 무대에서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고자 한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해서 잘 그게 발현됐을 때 저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폴킴이 생각하는 폴킴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폴킴의 장점은 주제 파악이 잘 된다. 자기 분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또 폴킴의 단점을 꼽자면 폴킴이 상상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폴킴이 상상력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 네, 그게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폴킴, 상상 그만해. 사실 가수가 아닌 폴킴 씨를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만약 가수가 아니었다면 폴킴 씨는 어떤 직업을 택했을 것 같아요? 먹방을 잘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꽤 많고요. 아니면
저는 그런 것도 하고 싶었어요. 쇼호스트 분들 보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약간 그런 좋은 물건들을 찾아서 소개하고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제 생각에 저는 약간 이 화면으로 비춰지는 직업이 체질에 맞나 봐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태영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태영 씨의 10년 전에게 제가 왜 말을 해야 되죠? 저한테 말을 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으실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뭐 아무튼 10년 전에 태영이에게 그때 비트코인을 빨리 사. 꼭 테슬라도 사고. 어때요? 괜찮은 답변이지 않나요? 저도 10년 전에 저에게 꼭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너무 수동적이지 말고 너가 더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래에 관련된 질문을 해볼 텐데요. 유튜브에 커버곡들 요즘 많이 올리시잖아요.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즈음에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좋았던 노래들, 그리고 이 노래를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향과 조금 결이 잘 맞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폴킴 노래 중에 부르면서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곡이 있나요?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들이 있죠. 너를 만나, 모든 날 모든 순간처럼 관객분들이 다 같이 불러주시는 노래는 너무나 힘이 됩니다. 난 기억해 도대체 언제 발매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오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곡 해, 한 곡 해. 소중한 건 잃고 싶지 않았어.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그리워했다고. 이런 노래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콜라보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어요. 그 외에도 콜라보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언어 유희를 즐기는 가수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가수 콘서트에 폴킴 씨를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다른 가수분들의 공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곡, 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마이크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고, 공연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구성을 하나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곡이랑 뒤에 곡이 연결이 어땠나, 그런 데이터들을 저도 모아서 또 제 공연을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보고 있으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노래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응원하느라 바빠요. 노래 듣고. 자, 만약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폴킴러브를 만났어요. 팬분을 만났다면 폴킴의 행동은? 오늘도 팬분을 만났어요. 이제 아침에 샐러드랑 같이 먹을 빵을 사러 갔는데 엄마랑 딸이 같이 빵을 사러 왔더라고요.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뭐 사진 찍어 주세요 하면은 사실 부끄럽거든요. 왜냐면은 갑자기 이목이 집중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고마워요. 되게 고맙고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혹시 지나가다가 보면은 말 걸어주세요. 그렇다면 폴인럽이 자랑스러웠던 순간, 팬분들이 이제 폴인럽 이름으로 기부를 해주신 경우도 많고, 제 단독 공연이 아니라 외부 공연에서 아이돌 분들은 팬덤이 워낙에 크고 수가 많으니까 정말 그 응원봉을 들고 있으면 정말 그 응원봉만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또 폴인럽은 또 그 수에 비하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이 응원봉을 들고 거의 한두 명이서 위태롭게 이렇게 제 이름을 크게 외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안쓰럽기도 하면서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힘든데도 꿋꿋이 와서 그렇게 제 이름 외쳐주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저도. 번외편으로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 건데요. 공연 도중에 박수만 치는 포릴럽 대 떼창만 하는 포릴럽. 떼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노래를 넘기지 않고 제가 계속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이 소리가 제 인이어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꼭 마치 그 엄청난 합창단이 뒤에서 제 노래에 코러스를 쌓아주는 것처럼 되게 예쁘고 풍부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떼창이 좋습니다. 팬분들이 폴킴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폴킴님에 대해서 다들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제 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촬영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폴킴의 2025년에 계획이 있다면 일단 올해는 제 앨범을 발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앨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고요. 또 바로 이어서 저는 콘서트가 쭉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계속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열심히 할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노래들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을 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틈틈이 녹음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노래 계속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24년 폴킴 활동을 잘 볼 수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25년에는 얼굴을 자주 보여드려야죠. 네, 얼굴 좀 많이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남은 밤가기의 공식 질문입니다. 2, 3년 후에 폴킴이 그리는 꿈은? 10년 정도 이렇게 음악을 꾸준히 해왔는데 폴킴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또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재밌는 곡들 또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런 노래들 작업해서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해외에 계신 우리 팬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바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2, 3년 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제가 2, 3년 후에 폴킴의 모습을 보고선 너 원하는 거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월드스타가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첼라에서 우리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코첼라. 항상 상상하거든요. 코첼라에선 저의 모습. 코첼라에서 2, 3년 후에 폴킴이 코첼라에서 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폴킴님의 그 꿈이 꼭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는 또 제가 궁금한 질문인데 폴킴님에게 폴인러비란?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동반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여러 아티스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폴인러비 중간중간에 다른 곳에 바람을 피고 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고 시간이 흘러서도 폴킴을 좋아했던 게 후회가 되지 않는 가수로 남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폴킴의 새로운 앨범 Sincerely Yours 그리고 나는 기억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폴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태영씨도 수고하셨어요.